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고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동방이라고 불렀고 인도를 아주 낯설고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보다 훨씬 더 멀고 낯선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중국은 극동이었습니다. 극동이란 세계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집트인이나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들처럼 강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강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황허강과 양쯔강이라는 두 강 사이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을 황허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살았는데 습기가 많은 땅에는 벼가 잘 자라기 때문에 주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마을이 있어서 위대한 통치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황허강 유역의 여러 마을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황제가 처음으로 약을 발견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왕비인 누조는 누에고치로 비단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누조가 정원의 뽕나무 아래 앉아서 정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즐기고 있었고 정원에서 점심과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때 잔 안에 뭔가 하얗고 둥글고 작은 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봤더니 거기에는 수백 개의 작고 하얀 고치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누에고치인데요. 고치 안의 누에는 나방으로 변해 곧 고치를 뚫고 날아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누조는 잔에 빠진 고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실을 끌면서 정원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길게 자꾸 잡아당겼는데 실은 굉장히 길어서 정원을 12바퀴나 돌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 때문에 고치가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너무나 가벼워서 바람에 흔들렸고 녹은 은처럼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누조는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고치들을 가져다가 실도 계속 풀어보았고요. 천을 짜는 일을 하는 길쌈하는 여자를 불러서 이 실로 천을 짤 수 있겠느냐 물었고요. 결국 그 여자는 황제를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햇빛에 반짝이는 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천을 짰는데요. 이제부터 그 천을 비단, 실크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실크는 왕실 가족만이 누에고치로 만든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비법을 궁전 밖으로 새나가게 돼서는 안 된다. 비단 만드는 방법은 왕실 사람들인 그 누에고치 짜는 그 사람만 알게 되었죠. 오늘날 황제나 그를 따랐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문서화된 것이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수백 년째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나 전설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중국인들이 황허강 유역에서 살았고 벼농사를 짓고 누에를 키웠다는 것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내려고 애썼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제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뒤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탕이었고 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후 500년 동안 황허강 유역에 통치했고 이 시기를 은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집안이 하나의 나라를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은가문이 통치하는 동안 중국은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썩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뒤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은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청동 연장과 무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은 왕조가 통치하는 동안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뼈나 청동판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중국 글자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형 문자, 픽토는 그림을 뜻하고 그램은 문자를 뜻해서 픽토그램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상형 문자란 그림처럼 보이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돼지, 닭, 소와 같은 동물들도 키웠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곡식을 재배했지만 그들과 다른 것, 바로 쌀을 재배했습니다. 물이 많은 땅에서만 자랄 수 있는 쌀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그 메말라 있는 땅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허강 근처의 농경지는 여러 달 동안 물기가 많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벼농사에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대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재미있고 또 즐거운 이야기로 고대 아프리카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